시장을 정리하는 도움이 되는 쇠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수급이 몰리는지 또 어떤 테마가 핫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급등락 세키입니다. 자, 피플바이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존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KR모터스는 서울시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는 대책 발표에 힘입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9.54%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S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재개가 됐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6.29%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KR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R모터스요. 이 KR모터스가 거의 3거래일 연속 주가가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그래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장중에 좀 보였습니다. 일단 종합대책,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뭐 택배차라든지 마을버스, 배달 오토바이와 같이 전기차로 바꾸는 바로 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KR모터스의 경우는 이 사업을 좀 보면은 이 이륜차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네. 경우는 현대캐피코라든지 그리고 LG 엔솔과 기술 협력으로 최고 수준의 국산 전기 이륜차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들이 오히려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는 2025년까지 그리고 택배 화물차의 경우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바꿀 계획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KR모터스의 경우가 물론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종합 대책에 대한 그 발표로 수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동남아 쪽에서의 사업 확대가 좀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동남아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태국 쪽에 대한 사업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 전기 이륜차 제조기업과 전략적 기술 협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이 동남아 오토바이 시장이 바로 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 오토바이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 오토바이에 따른 점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의 더욱더 활발한 사업 확대가 기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동남아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KR모터스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와닿고 있는데요. 다음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KR모터스의 경우는 지금 상황 보니까는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전장 대비해서 오히려 꼬리를 남기면서 주가 역시도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통점이 바로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KR모터스의 경우는 최근에 이런 호재 거래가 있긴 하겠지만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장중에 변동세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종목의 경우는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최근 이제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장중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이슈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제가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변동세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는 65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꼭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급이 몰리는 수급 세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퍼스텍입니다. 8.63%가 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박스 4.84%입니다.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역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입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안에서 한전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주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원전의 경우는 최근에는 이 친환경이다라는 정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역시나 이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지원이라든지 대책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방사성 폐기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의 경우는 이제 물론 한전산업도 있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좀 꼽혀지고 있는데 이 SMR의 경우가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원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과 그리고 네덜란드 간의 외교 장관 회담에서 반도체 그리고 원전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 사업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긴 했었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많이 주목이 되었던 산업군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 이제부터 매수를 해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이제 앞서서 이제 세일즈 원전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장 기대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정을 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많은 상황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 산업의 경우는 원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만은 지금 불안감이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지력 테스트 구간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의 경우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8,000원 초반권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지지력을 확인을 해주면서 오히려 추세를 돌려줘야 그때 타이밍을 잡으셔도 늦지 않으니까는요. 지금의 경우는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좀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지 어떻게 지지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서서히 관심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9,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한전산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수급 새끼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테마 새끼 치매 관련주 그리고 피팅 밸브 두 테마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테마주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테마 새끼 알아봤는데요. 테마 새끼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저는 피팅 밸브 안에서 성광밴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하면은 이 전방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주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납품도 증가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환율 효과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바로 LNG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품에 대한 믹스 변화 그리고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LNG에 대해서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석탄 대체라든지 뭐 신규 LNG 발전 수요라든지 또 친환경 연료 대체라든지 또 수소까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LNG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LNG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결과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성광밴드에는 또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2030년까지 LNG 의존도를 1990년대 대비해서 55% 확대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로 LNG 프로젝트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충분히 수주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에 따른 호주 개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9월 달에는 이제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8월부터는 이렇게 좀 업황 호조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금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61선을 좀 지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광밴드를 그렇다고 해서 좀 섣불리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도 61선 이탈을 하지 않고 좀 지지력 테스트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121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61선 거의 한 13,000원 부근을 좀 잘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 업황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종목들 역시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 주어야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꼭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을 하고 신규 매수를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손절가 조금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13,7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팅 밸브 테마주 중에서 성광밴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끼 중에서 KR 모터스, 한전산업, 성광밴드 세 종목을 차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차분히 분석을 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